그런데 전화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미선아, 지금 어디야? 저 알바하고 있는데요. 아니, 오늘 면접 날이잖아. 지금 시작했는데 어디야? 너 없어서 전화를 했어. 네? 다음 주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 빨리 달려와.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러셀 국어 강사 주미선입니다. 슬기로운 러셀 시간 슬러시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는 미쁜 국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믿음직하다, 확실하다의 순 우리말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을까 좀 힘을 주고 싶은데 생각을 하던 와중에 들리는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원형적 사고, 럭키비키잖아 였습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해서 그런 사고를 하자라는 아주 좋은 의미의 유행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유행어 이전에 다큐 일반인 명언좌가 있었던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바로 일반인 분이 다큐에서 지나가시다가 인터뷰를 하시게 돼요. 근데 이 인터뷰에서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일반인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게 돼요.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직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길이 굉장히 굽이져 있다. 이게 인생인 것 같다.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제 이야기, 제 경험도 그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경험을 좀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선생님은 대학교를 국어국문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입학할 무렵에 공교롭게도 좀 가정 형편이 매우 안 좋아져서 등록금을 마련하기조차 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두 가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성적 장학금을 받자. 그래서 꼭 등록금을 내 손으로 마련하자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를 좀 열심히 해서 가정에 도움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정말 고3 때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과에서 1, 2등만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나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친구들은 놀러도 가고 술도 마시고 여가도 즐기고 이러는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학과 수업이 끝나면 바로 아르바이트 장소로 달려가서 알바를 거의 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31가지 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펭귄 모자 쓰고 아이스크림 정말 열심히 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같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3학년이 됐을 무렵에 선생님이 과에서 1, 2등만 받을 수 있는 교직 이수를 했어야 했어요. 당연히 성적 장학금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과에서 1, 2등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그때 복학생 선배님이 1등을 하게 되고 라이벌 친구였던 친구가 2등을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3등으로 뚝 하고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직 이수를 실패하고 맙니다. 앞이 너무 캄캄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선책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교육대학원이었어요. 교육대학원을 가서 교직 이수를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해서 대학원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원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 장학금을 받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보다 등록금이 대학원이 훨씬 비싸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 혼자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친언니가 저를 이렇게 불러내요. 미선아, 너 아르바이트 해서 얼마를 모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이 정도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더니 친언니가 절반 정도는 언니가 일을 해서 모아줄 테니까 그 나머지 절반은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모아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언니도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돈을 많이 모아야 할 텐데 동생 때문에 희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서 거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나중에 꿈을 쫓지 못하고 공부를 포기한 것은 마음에 두고두고 남아서 후회할 것 같다.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알바를 추가적으로 더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스크림도 열심히 펐는데 학원 알바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알바를 하면서요. 원하는 대학원에 원서도 넣고 면접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열심히 학원에서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있고 문서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막 엄청 오는 거예요. 당황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 오지? 근데 우리 일하고 있을 때 전화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화를 계속 무시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계속 오니까 마음이 이상해져서 전화를 받게 됩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원서 접수를 넣었던 그 대학원에 알고 있는 분이 조교로 일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조교분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딱 전화를 받자마자 미선아 지금 어디야? 저 알바하고 있는데요. 아니 오늘 면접 날이잖아. 지금 시작했는데 어디야? 너 없어서 전화를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네? 다음 주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너 빨리 달려와!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고 정말 앞이 캄캄하고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학원 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냅다 달려서 택시를 타고 면접 장소까지 땀범벅이 돼서 뛰어갑니다. 선생님이 딱 도착을 했더니 면접이 이미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문 앞에서 쭈그려 앉아서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미움, 도대체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컸고요. 그리고 가장 컸던 것은 언니에 대한 미안함이었어요. 동생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 자신보다도 동생을 생각했던 언니를 이제 내가 어떻게 봐야 하지? 너무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변 생각도 안 하고 막 꺼이꺼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면접실에서 갑자기 학생 들어와봐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면접관 교수님께서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정리를 하시다가 어떤 여학생이 막 우니까 이제 자초지종을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일로 와봐 해가지고 제가 들어갔어요. 막 엉엉 그냥 눈물 범벅이 돼서 들어갔는데 그 교수님이 앉아봐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면접이 끝났으니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지만 내가 학생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아주 먼 미래에 이 순간을 돌아보면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 과정도 나를 위해서 꼭 존재했어야 하는 과정이구나 라는 거를 반드시 깨닫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눈물이 막 나고 이게 뭐 들립니까? 교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대학원을 일정이 남아있는 거를 막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일정이 있는 대학원이 있어서 다행히 면접을 보게 됐고 또 붙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대했던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별 기대도 없고 대학원에 가는 발걸음도 굉장히 무겁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선생님이 가르쳐야 할 교과서에 지필진 분들이 교수진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깊이 있는 국어적인 지식을 그곳에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인 바로 대학원 동기 언니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언니들이 지금도 선생님의 정신적 지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논문도 쓰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진짜로 완전 럭키비키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지난 날을 돌아봤을 때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 부모님을 원망한 적도 있어요. 대학교 가면은 술도 마시고 여러 가지 경험과 추억도 쌓는데 왜 나는 맨날 도서관에서 공부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지? 라는 생각에 원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쌤이 강사를 하게 되면서 정말 아르바이트 했던 것, 학생들하고 질의응답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던 것도 그 알바에서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국어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그때 대학 그리고 대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었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여러분들 메가스터디 우리 러셀 친구들 선생님이 앞에서 국어도 가르칠 수 있고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됐고 수년간 여러분들 앞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정말 럭키비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하시느라 힘드시죠? 모의고사 점수에 내신 성적에 친구들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그 힘든 순간이 얼마나 클지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먼 미래에 돌아다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죠? 바로 그 교수님께서 선생님한테 위로했던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께 이 말을 드리게 돼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신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아주 먼 미래에 여러분들의 지금 이 힘든 순간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힘든 순간은 여러분들 돌아보면 길이 굉장히 굽이굽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해 직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힘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럭키비키로 목적지로 안내할 거예요. 쓸데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을 완성하는 하나의 조각입니다. 최선을 다한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조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화이팅!